으아. 같이 볼게요. 자, 방정식과 부등식의 활용인데 요 같은 경우에는 방정식과 부등식 활용. 그래서 방정식이 있고 부등식이 있으면은 요거를 우리가 뭐 어떤 방식으로 이제 해석을 해줄까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볼 거거든. 그죠? 근데 내가 이제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고 뭐 1학기 때도 이제 우리 볼 때도 내가 계속 이야기했듯이 방정식과 부등식이 주어지면은 우리가 이거를 단순히 식 계산으로 밀고 가기보다는 어떻게 보자고 했어? 요거 그래프의 관점으로 내가 볼 수 있다고 했죠. 맞아요. 그래서 방정식과 부등식이 주어지면은 우리가 결국 볼 수 있는 관점이 식과 혹은 그래프 얘네 사이에서 우리가 적절히 조율해가면서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했어. 그죠? 그래서 첫 번째로 예를 들어서 만약에 방정식 fx는 0에 만약에 실근을 묻는다라고 하면은 이 fx는 0의 실근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래프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뭐가 되는 거야? 요게 y는 fx와 y는 뭐야? 0이지. 그게 뭐예요? x축이잖아. x축 사이의 교점을 봤을 때 그 교점의 x 좌표를 이제 이야기하게 되는 거고요. 이 실근이라는 것이.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번에는 fx는 gx랑 같다 라고 했을 때 그럼 그때 얘네의 이제 실근은 뭐가 되겠어? 얘네의 실근. 요거는 이제 뭘 이야기하는 거야? 요것도 우리가 그래프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뭐가 돼? y는 fx랑 y는 gx 얘네 사이의 교점을 봤을 때 그 교점의 x 좌표를 이야기하게 된다. 그죠? 그래서 항상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었지. 만약에 fx는 k라고 했을 때는 y는 fx랑 y는 k 사이에 이제 뭘 보는 거야? 교점의 x 좌표를 보는 거지. 그죠?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어떤 방정식이 주어졌다고 해서 그 방정식을 항상 그냥 식 계산으로만 쭉 밀고 가려고 하지 말고 그거를 뭘로 봐? 그래프로 보자고. 그지? 그래서 만약에 fx는 gx 요거 실근을 본다라고 하면 뭐가 돼? 만약에 얘가 y는 fx야. 그리고 얘가 만약에 y는 gx야. 그럼 그랬을 때 얘네의 교점의 x 좌표를 알파랑 다른 하나는 이제 내가 베타라고 하면은 얘는 이제 뭐가 되겠어? fx는 gx의 실근이 뭐가 되는구나? x는 알파랑 베타가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고요. 그죠? 요건 내가 앞서서 차이 함수 같은 거 내가 얘기했었잖아. 뺀 함수. 그거 이야기했을 때 말해지는 거랑도 똑같은 게 되는 거죠. 납득하지?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150페이지 밑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뭐 문자는 문자끼리, 식은 식끼리 우리가 이렇게 계산하자고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얘네가 이제 문제를 보다 보면은 이제 문자랑 식이랑 되게 혼재되어 있는 경우가 있을 거란 말이야. 맞지? 예를 들어서 뭐 x랑 이제 뭐 k랑 이렇게 혼재되어 있는 형태가 있을 수 있지. 맞죠? 그래서 밑에 예시를 보면은 내가 방정식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는 지금 x제곱 플러스 k 얘의 뭘 보래? 실근의 개수를 지금 구하라고 하죠. 맞아요? 그럼 얘의 지금 실근의 개수가 궁금하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되게 여러 가지로 될 수 있거든. 맞지? 근데 일단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야? 그냥 식으로 주어져 있으니까 맞아? 그냥 식으로 쭉 밀고 가보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볼 수 있긴 하지. 근데 그거는 근데 어려울 거야. 왜? 미지수가 지금 섞여 있잖아. K가. 그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그렇게 실근의 개수를 파악하기는 어려워. 그럼 이때 이건 어떻게 하냐? 봐봐. 여기서 문자로 주어지는 건 뭐야? 문자로 주어진 거는 x죠. 맞아? 식으로 주어진 건 x지. 그리고 여기서 문자로 주어진 건 뭐야? 바로 여기서 k라고.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문자는 문자끼리 옮겨줘. 그러면 x는 x끼리. 식은 식끼리 해주면은 x는 x끼리 내가 묶어주면은 하나는 뭐가 돼? 얘가 x의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될 거고 는 k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요거는 우리가 그래프 해석이 어떻게 되는 거야? y는 x세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다. 그래서 이런 3차 함수랑 y는 k랑 교점의 개수를 보는 게 되겠지. 되겠어요? 실근의 개수로 하면. 그럼 이거는 이 3차 함수 우리가 그려주면 되겠지. 그래프 써가지고 뭐 어떻게 그려질지 나도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여기에서 요 y는 k라는 요 상수함수가 어떻게 되겠어? 여기서 이 극값을 갖는 지점 맞아? 얘네를 경계로 해가지고 요거보다 살짝 클 때는 몇 개? 한 개가 될 거고 접할 때는 두 개 그리고 여기서 중간에서는 세 개 다시 접할 때 두 개 아래에서 한 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실근의 개수를 판단할 수 있겠죠. 납득하니? 되겠어요? 그리고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은 이렇게 한쪽을 상수함수로 몰아주는 게 좋거든. 상수함수로. 근데 어떻게 해도 또 괜찮냐면은 만약에 이럴 수도 있기는 해. 만약에 내가 한쪽을 왜 좌변에 있는 마이너스 2x를 우변으로 옮겨가지고 한쪽을 2x 플러스 k로 바꾸는 거야.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식을 변형하는 건 어떻게 돼? x의 세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1이 뭐가 돼요? 2x 플러스 k다. 이렇게 봐도 사실 괜찮아요. 괜찮아? 그럼 요거는 이제 결국 뭘 보게 되는 거야? y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이라는 요 3차 함수랑 y는 2x 플러스 k라는 1차 함수 얘네의 교점을 보게 되는 거지. 되겠어요? 그럼 여기서 봤을 때도 3차 함수가 대충 뭐 이렇게 그려진다고 생각을 해봐. 괜찮아요? 그랬을 때 지금 y는 2x 플러스 k가 y는 2x 플러스 k가 얘도 직선이잖아. 그럼 내가 얘도 뭘 생각해? 접할 때를 생각하는 거야. 되겠어? 근데 접할 때를 생각하면은 대충 뭐 이렇게 그리면 되거든. 대충. 괜찮아요? 그럼 이 접할 때는 교점의 개수가 몇 개야? 두 개거든. 괜찮아요? 두 개야. 접할 때는. 맞아? 접할 때 어떻게 찾아? 미분해서 는 2 될 때 찾으면 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이때는 두 개인데 요 사이에서는 몇 개겠어? 세 개가 되겠지. 그래서 요 사이에서는 세 개가 되고 그 다음에 이거보다 더 아래로 내려가거나 이거보다 더 위로 올라갈 때는 어떻게 되겠어? 한 개가 되겠죠. 이해가요? 이거가 되겠나?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을 겁니다. 맞죠? 근데 이들이 여기서 이제 파악해야 할 건 또 뭐냐면은 우리가 식은 식끼리 문자는 문자끼리 이렇게 내가 옮겨준다고 했는데 그랬을 때 잘 보면은 여기 우변에 있는 함수가 지금 하나는 상수함수로 제시가 되어 있고 상수함수고 다른 하나는 1차 함수로 제시가 되어 있잖아. 맞죠? 1차 함수로 제시가 되어 있어. 네, 이 상수함수와 1차 함수의 특징은 뭐야? 둘의 공통점은 뭔 것 같아? 둘 다 뭐예요? 그렸을 때 어떤 형태로 표현이 돼? 그래서 직선의 형태로 표현이 돼. 그래서 공통점이 뭐냐면은 직선이라는 거야. 상수함수도 직선이긴 하잖아. 일자로 찍는 거니까. 맞죠? 1차 함수도 당연히 직선이고. 직선이라는 공통점이 있거든. 이 직선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때? 판단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판단하기가 굉장히 쉬워. 그래서 만약에 문자를 내가 한쪽으로 몰아주겠다라고 하면은 가급적이면은 그 한쪽이 뭐가 되게끔 직선이 되는 형태로 만들어줘야 돼. 그래서 얘를 상수함수로 만들어주거나 아니면 직선 형태로 만들어야 돼. 근데 제일 좋은 건 뭐냐면은 상수함수가 제일 베스트고요. 할 수 있다면은. 그게 아니면은 직선으로라도 표현을 해주셔야 돼요. 이게 안 그러면 어려워.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결국에 이걸 본다라고 했을 때 그래프를 통해서 결국 교점을 판단하는 거잖아. 맞지? 교점을 판단하는 거거든.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봐. 이 결국 그럼 그래프 사이의 위치 관계를 보는 거거든. 맞지? 교점을 판단하겠다는 거는 이 k 값을 바꿔가면서 위치 관계를 파악하겠다는 거야. 맞지? 그래서 그래프 위치 관계 판단이라고 봐도 괜찮은 건데 이 그래프 위치 관계를 판단한다고 할 때 그리고 그래프에 이 상황이 나타날 수 있는 게 총 몇 가지 상황이 있냐면은 총 두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어. 두 가지 상황. 어떤 상황이야? 곡선과 곡선이 만난다고 가정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요. 맞아?
아니면은 곡선과 직선의 형태가 만난다고 우리가 세팅되어 있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 그지? 근데 이제 니들이 방금 봤듯이 곡선과 직선이 세팅되어 있는 상태. 여기서 곡선과 직선이라 함은 이 직선이 어떤 형태로 표현되는 거야? 첫 번째는 상수함수이거나 두 번째는 그냥 1차 함수 이런 형태로 이제 표현되는 건데 이런 경우는 우리가 접할 때 딱딱 찾으면 되거든. 맞아? 극대극소 찾으면 되잖아. 맞아. 그럼 그렇게 해서 판단하면 되기 때문에 너무 쉬워. 근데 여기서 곡선과 곡선이 제시되는 경우는 위치관계 파악하기가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은 이게 당장에 3차 함수랑 2차 함수만 해도 어려운데 3차 함수 있고 2차 함수 이지랄로 있잖아. 그러면은 이게 어려워. 움직이기가 어떻게 움직일래 이거? 뭐 위로 오고 가면서 움직일래? 이게 쉽지 않거든. 곡선과 곡선이 만나. 이게 쉽지 않아. 이렇게 뭔가 접할 때를 판단한다고 해도 이게 일단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도 감이 안 잡히잖아. 맞지? 이게 축에 미지수가 있으면 어떡할래? 맞지? 그럼 축도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다고. 만약에 만약 축은 고정되어 있는데 만약 꼭지점에 y좌표만 움직여. 그래도 어려워 이게 판단하기가. 그래서 이거는 쉽지가 않아요. 곡선과 곡선은 하는 게 아니야. 무조건 그래서 니들이 그래프로 뭔가 위치관계를 그래서 파악하겠다. 교점을 계속 판단하겠다라고 하면은 한쪽을 곡선으로 뒀다라고. 한쪽은 어쩔 수 없이 곡선으로 무조건 나타날 거야. 어차피 지금 수초에서 하는 거니까 3차 함수 또는 4차 함수를 다루잖아. 그래서 무조건 그런 형태로 표현이 될 건데 다른 한쪽은 무조건 뭘로 둬야 돼? 직선의 형태로 둬야 돼. 상수함수가 제일 베스트고요. 상수함수로 두기 힘든 형태라고 하면은 1차 함수로라도 두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그거는 꼭 기억을 해두자. 알겠지? 이게 제일 기본이에요. 여기 방고등식 파트에서는 제일 기본으로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다. 자, 됐고. 그래서 이제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 좀 151페이지에 있는 거 한번 볼 건데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151페이지 한번 같이 볼게요. 자, 보면은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우리가 고1 때는 항상 성립하는 등식을 배웠는데 이제 우리가 요 고2 때는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요거를 이제 문제에서 많이 다루기도 합니다. 요 경우는 이제 문제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를 다 여기 엮어 놓은 거거든. 이거는 모두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알겠죠? 근데 첫 번째는 어때? 첫 번째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가 k보다 크대.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떤 거야? 이런 경우는 내가 이 y는 fx를 싹 다 파악할 필요가 있어? 없거든. 왜냐면 이거 어떤 경우냐면 fx가 만약에 이렇게 그려지잖아. 그려지면은 얘의 무슨 값이 k보다 크면 돼? 얘의 무슨 값이? 얘의 최소값이 k보다 크면 돼요. 그지? 여기에 최소값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럼 최소값이 k보다 크면 돼. 그래서 최소값이 k보다 크다. 요것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요거. 그죠? 최소값 어떻게 판단할래? 그냥 극대극소 구하면 되잖아.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번엔 만약에 닫힌 구간 AB에서 fx가 k보다 크다라고 하면은 뭘 하면 돼요? 이 닫힌 구간 내에서 fx의 최소값을 구해서 그게 k보다 크다라고 하면 되지. 이건 뭐 별로 어려울 거 없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라 돼 있어? 이번에는 x가 k보다 클 때, x가 a보다 클 때, x가 a보다 클 때 fx가 k보다 크대. 이것도 어떻게 하는데? 맨 이제 x가 a보다 큰 요 구간에서 극대극소 구해가지고, 맞지? fx의 최소값 찾아서 k보다 크다. 이 정도로 보면 되는 거잖아. 맞죠? 그래서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라고 하니까 결국에 이게 최대치에서 문제야. 그 다음에 4번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가 gx보다 크대. 괜찮아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 이거는 이 상태로 보기가 좀 귀찮지. 맞아요? 사실 이 상태로 봐도 되기는 해. 이렇게 보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돼? 하나하나 찾아야 되는데 이게 힘들거든. 힘들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은 요거는 우리가 식을 변형을 시켜. 어떤 식으로 변형시켜? 우변에 있는 gx를 좌변으로 옮겨. 그러면은 fx-gx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되고요.
그죠? 그럼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 얘가 여기에 있는 함수가 좌변에 있는 함수가 fx-gx잖아. 맞아요? 그러면 요거 그냥 fx-gx의 최소값이 뭐보다 크면 돼? 0보다 크다. 이걸 보이면 그냥 끝나는 거잖아. 납득가니? 맞죠? 이거 쉽죠? 그 다음에 이제 5번을 보면은 5번은 어떻냐면은 이제 임의의 실수. 자, 이건 조금 어려워. 5번은 좀 별표를 쳐놓으세요. 임의의 두 실수 x1, 2에 대해서 x1, x1, x2 얘네에 대해서 지금 fx 부등식 fx1이 gx2보다 크대. 이건 조금 어렵거든. 이건 조금 어려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일단 이건 4번이랑 뭔가 비교가 되는데 4번 같은 경우에는 그냥 fx가 gx보다 크면 된다고 했고, 근데 이제 5번을 보면은 fx1이 gx2보다 크다 이렇게 돼 있거든. 맞지? 뭔가 문자가 비슷한 듯 하면서 좀 다르죠? 얘는 어때? 4번은 똑같은 x거든. 맞지? 그럼 똑같은 얘는 이 4번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뭐냐면은 똑같은 지점에서의 함수값을 비교하는 거야. 맞아? 같은 지점에서의 함수값이 fx보다 크면 되거든. 그냥 그 말인즉슨 이 말은 쉬워. 결국 뭐냐면은 fx가 이 4번 같은 경우에는 fx가 gx보다 더 위에 이렇게 있기만 하면 돼. 그죠? 얘가 y는 fx고 얘가 y는 gx야. 그렇다고 쳤을 때 이제 여기가 똑같은 x 이렇게 비교하면 어때? 항상 fx가 더 위에 있지. 그죠? 이제 이런 거는 이제 4번이 성립하는 경우거든. 괜찮나? 맞지? 5번은 다른 게 임의의 두 실수 x12라고 하니까 이 x12가 이 x1이 어떻게 했어? 좌변에 있는 이 x1이 f를 전부 다 훑겠죠. 우변에 있는 x2는 어떻게 했어? g를 전부 다 훑겠지. 그죠? 그래서 이게 같은 지점에서 꼭 비교를 안 해도 되거든. 맞아? 그럼 이런 경우라면은 이 4번이 요 그래프 요 상황에서 이게 성립하겠어? 성립하지는 않겠지. 왜 그래? 만약에 내가 요 지점을 x1으로 잡고 요 지점을 x2로 잡게 되면은 무슨 의미잖아. 왜 fx 여기가 이제 fx1이고 여기가 이제 gx2가 되는데 이러면 gx2가 더 크지. 그래서 이게 안 된다. 맞죠? 그럼 이건 뭐야? 전부를 훑었을 때 이렇게 돼야 되니까 이거는 그래프 상황이 어떻게 돼요? 5번 같은 경우에는 fx가 만약에 이렇게 그려지잖아. 그럼 fx의 최소값이 여기라고 쳐봐. 괜찮아? 그럼 여기서 내가 딱 x축이랑 평행하게 선을 이렇게 그었을 때 gx가 어떻게 나타나야 돼? 요렇게 나타나야 돼. 괜찮아? 여기 뭐 등호가 있으면 더 그렇겠지. 여기 똑같으면 안 되고 사실 여긴 등호가 없으니까 요거보다 좀 더 아래에 그려줘야 돼요. 맞아요? 그래서 여기에 fx의 최소값이 이거라고 하면은 gx는 그거보다는 아래에 있어요. gx의 최대값이. 괜찮아요? 납득하니? 그래서 요 부등식을 풀려면 어떻게 하는데? 요 부등식은 우리가 계산을 어떻게 하면 돼요? fx의 최소값을 구한 다음에 gx의 최대값이랑 비교를 했을 때 fx의 최소값이 gx의 최대값보다 더 크시는 거예요. 요걸 알면 돼요. 되겠어? 5번이 그래서 중요해. 4번 위에는 사실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거든. 1, 2, 3, 4번. 1, 2, 3, 4번은 그냥 단순하게 fx 최소값 찾고요. a, b 제한되거나 a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제한이 되면은 그 제한된 구간에서의 최소값 찾고요. 맞지? 그런 식으로 이거 하면 되는데 이것도 그렇고, 그지? 근데 이렇게 만약에 임의의 두 실수 x1, 2 이런 식으로 만약에 제시되면 어떻게 한다? 요거 최소값 fx의 최소값 구하고 gx의 최대값을 구해서 fx의 최소값이 gx의 최대값보다 더 커야 된다. 요거 체크하셔야 된다고요. 되겠죠? 왜냐면 이게 x1, 2가 임의의 두 실수라서 전체를 훑어서 그런 거야. fg. 그래서 밑에 그림은 그려놨으니까 한번 이해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제 41번 한번 같이 볼게요. 예제 41번 156페이지에 예제 41번 같이 보면은 방정식 x세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3이 있는데
0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도록 하는 한 자리 자연수 A의 개수를 구하래. 그지? 그럼 얘들아, 내가 이거 어떻게 하라고 했어? 가급적이면은 한쪽으로 내가 몰아줄 수 있으면 몰아주라고 했잖아. 맞지? 그럼 어쨌든 직선 또는 상수함수의 형태가 된다고 했지. 1차 함수 또는 상수함수의 형태. 직선의 형태가 돼야 되니까. 그럼 나 같으면 어떻게 할 거냐면은 요거를 이렇게 해볼 것 같아. 요걸 변형을 한다라고 하면은 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3 이렇게 두고 요거는 ax다 이렇게 한번 써볼 것 같아요. 괜찮니? 되겠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좌변에 있는 요 함수를 내가 이제 그린다라고 했을 때 요게 x제곱 곱하기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이렇게 이제 인수분해가 되는 함수니까 y는 3이 있으면은 만약에 여기 y는 3이 있으면은 여기서 아마 요렇게 그려진 함수일 거고요. 되겠어? 그리고 여기가 아마 0이고 여기가 이제 1이 되겠죠. 그러니까 y는 마이너스 3이 있어. 마이너스 3. 그죠? 괜찮아요? 그럼 x축이 아마 x축이 어디 있겠어? 이거보다 더 위에 있겠지. 그죠? 그러면은 내가 이제 비교를 하면 되는 건 뭐야? 지금 좌변에 있는 요 함수는 좌변에 있는 요 3차 함수는 내가 이제 여기 그렸고요. 그죠? 얘가 y는 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3이 이제 우변에 있는 y는 ax 얘를 이제 한번 비교를 해볼 건데 y는 ax는 어떻겠어? 얘는 항상 뭘 지나는 함수야? 원점 지나는 함수지. 그죠? 원점 지나는 함수야. 그럼 여기서 얘가 뭘 구어? 내가 뭘 그어주면 좋겠어? 접선을 그을 거잖아. 그죠? 그럼 세 실근을 이제 가져야 될 텐데 그럼 세 실근 갖게끔 내가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여기서 이렇게 뭔가 접선 한번 그어 보겠죠. 맞나요? 접선 그어서 여기서 접선을 이제 그어가지고 나머지 한번 체크해보면 되겠지. 되겠니? 이거 한번 직접 해보세요. 계산을 됐고 그 다음 이제 예제 42번을 또 본다라고 하면은 예제 42번은 어떻게 하는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부등식 x의 4제곱 마이너스 x의 세제곱 4x의 세제곱 4x의 세제곱 플러스 12x가 크거나 같대. 뭐보다? 2x제곱 플러스 a보다. 그래서 이제 이걸 만족하는 거 또 구해보래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하면 되겠어? a의 최대값 구하라고 하니까 우변에 내가 이렇게 되면 곡선과 곡선을 비교하는 거잖아. 그래서 우변에 a만 남겨두고 다 옮겨. 그럼 어떻게 하는데? x의 4제곱 마이너스 4x의 세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 플러스 12x가 a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될 텐데 이제 뭘 비교하면 돼? 여기는 요 4차 함수랑 요 4차 함수 y는 해서 그냥 이렇게 써주면 되지. 그 다음에 우변에 있는 요 상수 함수 위치관계 비교해주면 되죠. 얘가 제일 아래에 있으면 되잖아. 근데 그렇다고 해도 이제 뭘 비교하면 돼? 얘의 뭐가? 최소값이 맞네? 최소값이 있으면은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뭔가 그려질 거 아니야. 그죠? 제일 작은 거 찾아서 이제 위치관계 파악하면 되지. 그럼 자 일단 한번 요거 미분해보자. 미분하면 어떻게 돼? y 프라임은 4x의 세제곱 마이너스 12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2다 이렇게 될 거고 그럼 얘를 4로 묶어주면은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다가 될 거라고. 그죠? 괜찮아요? 그럼 요거 이제 인수분해를 할 건데 인수분해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 이게 4 곱하기 딱 봐도 이게 x-3이 공통인수로 있어 보이잖아. 맞지? 그럼 x-3으로 묶으면은 x 제곱 마이너스 1이 남으니까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이렇게 얘가 쓰여진단 말이야. 그죠? 아하. 그러면은 요게 도함수가 어떻게 그려지겠어? 도함수가 여기 마이너스 1이고요. 여기 1이고요. 여기 3이야. 그럼 이게 딱 거리가 2란 말이야. 떨어진 게. 그럼 딱 이렇게 그려지면은
요 넓이나 요 넓이나 똑같겠지. 맞아요? 그럼 내가 저번 시간에 이야기한 게 뭐예요? 저번 시간에 이야기한 게 넓이만큼 올라가고 내려간다고 했잖아. 기억하지? 그럼 요것은 이 4차 이걸 도함수로 갖는 4차 함수는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데 이게 딱 대칭 모양으로 그려지겠죠. 맞아요? 그래서 요 값이 이제 똑같을 거야. 그래서 y는 a가 요거보다 이제 작거나 같으면 되는 거지. 괜찮니? 그럼 여기다 이제 뭐 넣어? 1 넣어서 보면 돼. 1 넣어서 보면 되니까 안 되고 뭐 넣지? 마이너스 1 넣어서 보자.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넣으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2, 플러스 4, 플러스 12 이렇게 되네. 아니야 여기다 넣으면 안 되지. 위에다가 넣어야지. 원래 함수에다 요거에다 넣어야죠. 함수값이니까 마이너스 1 넣으면 뭐야? 1 플러스 4 하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2니까 요거 5고 마이너스 13은 마이너스 9네. 그래서 a가 마이너스 9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네요. 그럼 a의 최대값은 뭐가 돼? 마이너스 9니까 답은 3번 되겠죠. 괜찮지? 자 됐고, 자 그다음 예제 43번 한번 같이 볼게요. 43번. 자 예제 43번에 보면은 두 함수 fx는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이고 gx는 지금 x제곱 마이너스 1이래. 그랬을 때 그 합성함수 gfx는 0. 요거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한번 구해보래요. 그죠? 자 그럼 얘들아, 여기 합성함수로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으면은 요거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 합성함수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 직접 넣어. 일단 만약에 지금 이게 3차 함수고 2차 함수잖아. 그럼 우리가 gx가 2차 함수니까 여기 안에 만약에 fx 그대로 집어넣어서 이렇게 이제 막 다 전개해서 한다고 하면 몇 차가 돼? 6차가 되지. 그럼 너무 복잡하지 않겠어? 맞죠? 실제로 그렇게 계산하는 건 아예 보고,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냐면은 여기서 요거를 gf를 하나의 덩어리로 보는 게 아니라 g랑 f가 있으면은 얘네가 서로 분리되어 있는 함수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 알겠어? 얘를 내가 이제 속함수라고 할 거고요. 네, 바로 안에 있으니까. 바로 밖에 있는 함수를 쌤이 겉함수라고 한번 해볼게. 그럼 이 상황에서는 f가 속함수고 g가 겉함수가 되겠지. 맞아? 근데 우리가 결국 얘가 는 0이 되는 거는 g가 는 0이 되는 x를 여기다가 넣어줘야 되는 거거든. 맞지? 속함수 fx가 g가 0이 되는 지점이 되는 함수값을 가지게 된단 말이야. 맞죠? g가 0 되는 지점이 언제야? g가 0 되는 지점이 요거 는 0 되는 지점 언제예요? x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일 때지. 맞아? 그럼 이 플러스 마이너스 1을 누가 가져야 돼? 속함수가 가져야 돼. 맞죠? 그래서 요게 교육경하는 x를 찾아주면 되는 거야. 납득하니? 그럼 fx는 어떻게 돼요? fx가 지금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이렇게 되고,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1이어야 되잖아. 맞죠? 그럼 또 생각을 한번 해봐. 여기서 이것도 옮겨가지고 계산하면은 그것도 힘들겠지. 그리고 내가 궁금한 게 뭐야? 그냥 실근의 개수거든. 그럼 뭘 보면 돼? 결국 여기는 요 3차 함수 그래프 그리고 여기서 요 상수함수 그래프 그려가지고 교점의 개수 보면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하는 거지. 납득하지? 그럼 내가 요 fx 요것만 그려주면 되는데 요게 보면 또 인수분해가 되거든. x제곱 하면은 2x-3이잖아. 그죠? 그럼 2x-3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면 바로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0이랑 2분의 3에서 그림이 되니까 슥슥슥 그림이 이렇게 돼요. 맞지? 그럼 여기가 0이고 여기가 이제 2분의 3일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극소 갖는 지점은 비율 관계 2대 1이 되겠지. 맞아? 왜냐면 여기서 근이 2개, 여기서 근 1개니까 비율이 2대 1일 거 아니야.
그럼 여기는 뭐가 돼? 1이 되거든. 요 x 값은. 그죠? 그럼 1 넣으면 뭐예요? 마이너스 1이야. 아하. 요 극소 갖는 지점. 요 지점이 마이너스 1이네. y가. 그래서 내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랑 교점을 찾으면은 플러스 1 교점 1개고요. 마이너스 1 교점 총 2개라서 이제 가는 게 다 합치면 몇 개다? 3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되겠니? 그래서 합성함수가 되어 있으면은 이걸 니들이 뭔가 직접 대입해서 대입해서 뭔가 계산을 하려는 시도보다는 어떻게 하면 좋겠어? 겉함수가 일단 는 0 되는 지점을 찾아. 맞아? 그래서 그 는 0 되는 지점을 찾으면은 그게 속함수가 그 값을 갖게끔 하는 x 지점을 찾아주면 돼요. 개수를 찾거나. 납득하? 분리해서 봐야 돼. 겉함수랑 속함수랑 이거를 한 번에 뭔가 넣어가지고 이 합성함수를 하나의 함수로 보려고 하면은 되게 힘들어지는 거야. 알겠지? 항상 분리해서 보세요. 항상 분리해서 보세요. 어차피 너네는 미적분을 안 하잖아. 그치? 미적분을 안 하기 때문에 이 합성함수를 하나의 함수로 볼 일이 거의 없어. 알겠니? 앞에서 니들이 나랑 이제 뭐 연속 같은 거 할 때도 어땠어? 속함수를 겉함수랑 속함수 구분해서 봤었잖아. 맞지? 그때 했었잖아. 곱함수의 연속 불연속이랑 합성함수의 연속 불연속을 다뤘었잖아. 근데 합성함수 연속 불연속 할 때도 어떻게 했어? 우리가 불연속 의심점이 속함수가 불연속되는 지점이랑 맞아? 만약에 그래서 겉함수 불연속되는 지점이 있으면은 그걸 쌤이 뭐 겉함수 불연속되는 지점 A라고 하면은 속함수가 는 A 되는 지점 찾아서 이제 또 조사하라고 했었잖아. 그래서 분리해서 봐야 되거든. 하나의 함수를 보지 마. 알겠지? 요거 할때도 똑같아.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4번을 본다라고 하면은 이제 4번은 어떻게 되겠어? 44번. 이 44번은 함수 fx가 지금 x의 세제곱 플러스 3x의 제곱 마이너스 9x가 그랬을 때 함수 지금 gx가 얘가 fx고 t-fx x가 a보다 작을 때 fx고요 a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t 이제 밑에 있는 함수예요. 그랬을 때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 되도록 하는 실수 a의 개수를 ht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h0은 3이래. 그래서 ht가 3이 되도록 하는 모든 t의 개수를 구하래요. 알겠어? 자 그럼 일단 얘들아 먼저 일단 뭐 문제는 뭐 써놔서 이제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정확히 이제 어떤 뜻인지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잖아. 맞아요? 일단 지금 문제처럼 예시를 주는 경우에 h형이 3이라고 예시를 주잖아. 그럼 이런 예시는 한번 직접 대입해서 한번 파악을 한번 해봐야 돼요. 알겠지? 근데 그거에 앞서서 먼저 요 표현이 지금 함수 fx가 그냥 이제 fx라고 줬고 t-fx다 이렇게 두 가지 표현으로 줬는데 요게 일단 무슨 뜻인지 알아보자고. 알겠니? 내가 저번에 혹시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 이런 거 한번 했었는데 그지? 내가 y는 fx라는 함수가 있으면은 y는 fx라는 함수를 가지고 총 3가지 함수를 만들 수가 있거든. 3가지 대칭인 함수를 대칭 함수를 총 3가지 만들 수 있어. 어떻게 만들 수 있냐면은 첫 번째는 y는 f EA-x다 이런 형태의 함수를 만들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y는 EB-fx다 이런 함수를 하나 만들 수 있고 세 번째는 뭐야? y는 EB-f EA-x다 라는 이런 식의 함수도 내가 만들 수 있다고 했지. 그죠? 첫 번째 얘 같은 경우에 뭐에 대해서 대칭이야? 얘는 x는 a에 대해서 대칭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두 번째 얘는 뭐에 대해서 대칭? y는 b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지? 세 번째는 얘는 뭐예요? 점 a, b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거 이제 이야기했던 게 기억이 날 거야. 그럼 이제 보면 어때? 여기에 있는 fx랑 t-fx는 서로 어떤 관계겠어? 얘네 둘은 뭐에 대해서 대칭인 관계지? 뭐야? 기본은 뭐니? 그렇지.
얘네들은 y는 2분의 t에 대해서 대칭인 관계야. 이 y는 2분의 t에 대해서 대칭 관계인데 그때 어때야 돼? 연속이 되는 경계 a가 있으면은 이 a가 몇 개여야 돼요? 3개여야 돼, 3개. 그지? 자, 그래서 요거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 잘 봐봐. 그럼 일단 먼저 이걸 파악을 하기 전에 fx의 그래프부터 먼저 한번 그려보자. 그럼 미분을 한번 해보면은 일단 바로 뭐 안 되잖아. 미분을 해보면은 프라임 x가 3x의 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9다라고 이렇게 알 수가 있구나. 그럼 얘는 3 곱하기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1이다라고 이렇게 쓸 수 있어. 그럼 마이너스 3과 1에서 이렇게 근을 가지니까 여기서 쭉 내려가지고 그래프를 그려주면은 y는 fx는 대충 이렇게 그려줄 거야. 괜찮니?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3에서의 함수값과 1에서의 함수값을 볼 건데, 자 마이너스 3 넣으면 여기 얘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27 더하기 27 되니까 없어지고 여기 그래서 y는 27이 되고요. 그 다음에 1을 넣어주면 어떻게 돼? 4 빼기 9니까 마이너스 5 되지. 그래서 여기는 y는 마이너스 5가 될 거야. 그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하냐? 내가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이 h0이 3이라고 하잖아. 맞지? h0이 3이면 t에다가 0을 넣는 거니까. 그리고 얘가 fx랑 마이너스 fx거든. 뭐 어쨌든 뭐 y는 2분의 0을 기준으로 해서 적는 거잖아. y는 0. 그러니까 y는 0이지. 그럼 어떻게 돼? y는 0이면 대충 조금 아래에서 0일 건데 요걸 기준으로 해서 접으면 어떻게 돼? 그래프가? 대충 요런 식으로 아마 그려질 거예요. 괜찮아? 그럼 그랬을 때 여기서 교점이 생기는 지점을 내가 경계로 잡으면 되거든. A로. 그럼 함수가 연속이 되잖아. 이해가? 라가 이해가 니? 기범이는.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돼? 그럼 보니 교점이 몇 개예요? 총 3개지. 그죠? 이렇게 총 3개 생기잖아. 그러니까 H형이 뭐가 되는 거야? 3이 되는 거라고. 그죠? 그럼 생각을 해봐, 얘들아. 그럼 내가 결국에 교점이 어떻게 되는 거 찾으면 돼? 내 상수함수를 찍하고 그었을 때 y는 2분의 t라는 이 상수함수를 찍하고 그었을 때 교점이 몇 개가 되게끔? 3개가 되게끔 이 상수함수를 위치해 주면은 ht가 3이 되시겠죠. 맞니? 아, 그렇구나. 그러면 요게는 요 2분의 t. 요 2분의 t가 마이너스 5와 뭐 사이야? 27 사이여야겠네. 이렇게 알 수가 있어. 맞아요. 그래서 양변에 2를 곱하면은 결국 마이너스 10에서부터 어디까지다? 54까지다. 이렇게 알 수가 있고요. 개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등호 없지 둘 다? 그럼 뺀 다음에 또 1 빼면 답이 63이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되겠니? 그래서 어떻게 하자? 우리가 함수 일단 y는 fx라는 함수가 주어졌을 때 이런 식으로 함수 주어지면은 대칭성 이런 대칭성 하나 좀 기억을 해두고요. 맞아? 그래서 이거 보자마자 어떤 생각 들어야 돼? 요거 2분의 t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구나 라는 생각 드셔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이것처럼 구간정의 함수가 주어지잖아. 맞아? 조금 더 언급을 하자면 이거 좀 쉬고 얘기할게. 요것처럼 구간정의 함수가 주어져. 예를 들어서 구간정의 함수가 주어지는데 예를 들어서 fx가 gx고 hx라고 이렇게 주어진다고 쳐봐. 알겠니? 이건 뭐 필기를 해놓으면 괜찮을 것 같아. 그래서 구간정의 함수의 뭔가 연속성에 관한 건데 요거는 만약 x가 a보다 작을 때 gx고 x가 a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hx라고 할게요. 그래서 이 fx가 뭐가 되게끔? 이 fx가 연속이 되게끔 여기에는 경계를 잡으라는 문제가 이제 종종 출제가 되거든. 여기 있는 a를 알겠니? 그래서 연속이 되게끔 a를 잡으려면은 이 a를 뭘로 잡으면 되냐면은 fx 여기에서 주어진 gx와 hx의
교점으로 잡을게요. 교점에 x 좌표를 잡을게요. 이해 가요? 왜 그래야 되는지도 이거 보면 이거 생각해보면 되게 당연하지, 그지? 왜 그렇겠어? 한번 다시 또 보여줄게. 여기서 만약에 gx가 이렇게 그려져. 얘가 y는 gx. 그냥 전체를 그렸을 때. hx는 뭐 이렇게 그려진다고 한번 해보자. 얘가 y는 hx야. 괜찮아요? 그럼 교점이 어디서 생겨? 교점이 여기서 생기잖아. 맞죠? 그럼 여기서 생기면은 이 교점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함수를 만약에 바꾼다라고 하면은 구간정리 함수를 만든다고 치잖아. 그럼 사실 이것 따라서 이거 왔다 갔다 적당히 해주면은 어떻게 해도 항상 연속이 되거든. 맞지? 안 끊어지고 계속 이어지게 만들 수가 있어. 교점을 경계로 잡으면. 근데 교점이 경계가 아니면 어떻겠어? 당연히 갑자기 툭 하고 끊어지겠지. 맞아? 어떻게 돼? 여기서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갑자기 내가 바꾼다고 쳐봐. 그럼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되니까 이만큼 뭐가 생겨? 여기서 이만큼 불연속 지점이 생기는 거야. 맞지? 그래서 여기서 이 문제에서 이제 알 수 있다시피 우리가 구간정의 함수가 주어지고 이런 경계를 적절히 잘 잡으라는 문제가 출제되기도 하거든. 그래서 이런 문제에서 우리가 연속이 되게끔 만들어 주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된다? 이 구간의 경계를 뭘로 잡아? 여기서 제시된 서로 다른 두 함수가 있을 거 아니야. 맞아? 그 두 함수의 교점으로 잡으면 돼요. 되시겠죠? 자, 그래서 요거는 이 정도 예시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연습 문제들 좀 같이 하는 거죠. 연습 문제. 자, 그럼 41번 한번 같이 볼게. 41번. 155페이지에 41번을 볼게요. 자, 41번을 보면은 이거는 지금 두 함수 fx가 지금 x의 세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6이고요. 그 다음에 gx는 x제곱 플러스 1이에요. 자, 그렇다고 했을 때 지금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지금 이 부등식이 성립한대요. fx가 gx보다 크거나 같대. 그래서 이게 성립할 때 실수에게 최대값을 구하래. 그치? 그럼 자, 얘들아 봐봐. 그럼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어? 여기서 지금 fx 한쪽 다 문자지. 그럼 이거 일단 쓰면은 얘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6이고 그랬을 때 x제곱 플러스 a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잖아. 그죠? 그럼 내가 어떻게 하려 했어? 문자는 문자끼리 엮어줄 거야. 맞아? 숫자도 숫자끼리 우리가 엮어주면 되거든. 그럼 여기에서 좌우변에서 a만 남겨두고 다 옮겨주는 거야. 되겠니? 그럼 이건 어떻게 돼? x의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6이 a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죠. a보다. 그러면 여기서 요 3차 함수를 일단 그려주면 되겠죠. 요 3차 함수 우리가 어떻게 뭐 되는지 모르니까 이거 는 y라고 두고 한번 미분을 해보자. 그럼 미분을 하면은 y 프라임은 뭐가 돼? 3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이다 가 되시고 인수분해 하면은 x 마이너스 1 3x 플러스 1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그려주면은 대충 요렇게 돼. 여기가 마이너스 3분의 1이고 여기가 1이야. 그죠? 괜찮니? 그러면 요거 기준으로 해서 밑으로 쭉 내린 다음에 그래프를 그려주면은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이렇게 되겠죠. 맞아? 그럼 생각을 한번 해볼게. 여기가 지금 1이잖아. 그죠? 요 지점이 지금 1이야. 0이 대충 어디겠어? 0 대충 뭐 여기라고 칠 수 있겠지. 그럼 여기가 0이야. 그럼 우리가 보는 데는 지금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지금 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요 파란색으로 내가 칠한 요 그래프만 보면 되는 거거든. 이해가니? 그럼 여기서 얘가 y는 a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니까 y는 a를 어떻게 그어? 이렇게 그어주면 되죠. 그래서 a가 요보다 작거나 같으면 밑에 있으면 되지. 그럼 우리는 뭐랑 비교하면 하면 돼? 1에 요 지점에서 최소값이랑만 비교하면 돼. 그럼 1 대입하면 되죠. 1 대입하면 뭐야? 여기 1 대입하면 얘는 5가 되네요. 5. 요 값이. 그래서 a가 어떠면 돼? 아 결국에 5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는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어. 그죠? 아 그러므로 실수 a의 최대값은 어떻게 되겠다? 5가 되겠구나 라고 바로 판단이 되겠지. 맞죠? 요거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페이지에 또 넘어갈게요. 42번 한번 같이 볼게. 자 이번에 42번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돼 있어? 지금 3차 함수 fx가 있는데 얘가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래. 그럼 얘들아 이거는 저번에 했던 건데 이거 인수분해가 x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3으로 되잖아. 플러스 0이랑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을 근으로 갔지. 그죠? 그럼 요거 일단 그래프 딱 봐도 그리면 어떻게 돼? 요렇게 되면은 여기가 0이고 여기가 루트 3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3이니까 우리가 비율 관계를 생각을 해보면 여기 몇 대 몇이야? 그때 극각받는 지점이랑 비교했을 때 1대 루트 3 돼야 되잖아. 맞아? 극각받는 지점은 그래서 뭐가 되겠다? 여기랑 1이 되겠다. 그죠? 일단 이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겠어. 자, 그래서 알겠고. 자, 그 다음에 봐봐. 지금 임의의 양의 실수 A와 음의 실수 B에 대해서 FA가 FB보다 크거나 같아. 그랬을 때 이제 음의 실수의 최대값, 음의 실수 B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하는데 그럼 봐봐. 어떻게 하냐. 지금 요거는 A는 양수고요. B는 음수야. 그러면 우리가 음수는 내가 빨간색으로 해볼까? 음수. 그럼 내가 봤을 때 음수인 부분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대충 이 부분이잖아. 맞지? 양수인 부분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 부분이거든. 맞지? 그럼 음수인 부분이 양수인 부분보다 아래에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럼 양수인 부분은 일단 전체 이렇게 다 훑어서 볼 건데 양수인 부분에 우리가 그럼 뭘 체크를 해야 돼? 최소값 갖는 지점을 체크해야 될 거 아니야. 요 지점을 체크해서 이렇게 찍어. 맞아? 그래서 음수인 부분이 요거 아래에 있어야 되니까 요 부분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지. 그럼 여기서 제일 큰 부분 어디겠어? 딱 요 지점이겠죠. 맞아요? 요 지점 찾으면 끝나는 거거든. 이해가니? 그럼 요 지점을 어떻게 찾느냐? 어떻게 찾으면 되겠어? 우리가 비율 관계를 배웠잖아. 여기 지금 요 지점이 몇이야? 1이지, x가. 요 지점 몇이겠어? 1대 루트 3이잖아. 맞나? 마이너스 1이지. 맞아? 근데 이렇게 해서 내가 또 그어서 보면은 여기 그네께서 2개잖아. 여기 몇 개 해야 돼? 1개지. 그러면 요것도 비율 관계 2대 1이죠. 맞나? 요거 길이가 2잖아. 그럼 요 길이 1이면 여기는 마이너스 2가 되겠네. 그래서 실수 B의 최대값 뭐가 돼? 마이너스 2가 되겠지. 그죠? 아하, 비율 관계라면 또 이렇게도 계속 써먹을 수 있고요. 그래서 계속 쓰여요, 보면은. 됐고, 그 다음 이제 그 뒤에 거 한번 볼게요. 44번. 44번. 같이 보면은 최고차의 개수가 1인 4차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네요. 그래서 가조건을 보니까 f'a가 요보다 작거나 같다. 요걸 만족시키는 실수 a의 최대값은 2라고 하고 있어. 그렇대. max a는 2다. 자, 그리고 지금 나조건을 보면은 집합 x 해서 기본 fx는 k. fx가 k가 되게끔 하는 원소의 개수가 3 이상이니까
되도록 하는 실수 k의 최소값은 3분의 8이래요. 그죠? 그러면 일단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지금 이거에 맞는 적절한 4차 함수 개형 뭐가 돼야 될까? 요 고민 한번 일단 해볼 수 있겠지. 맞아요. 그러면은 근데 지금 보면은 나 조건에서 x 기분에서 fx는 k 여기서 얘의 원소 개수가 몇 이상이 돼야 되는데? 3 이상이 돼야 돼. 그죠? 그럼 이거 최소값 3분의 8이라잖아. 그럼 이게 뭔 말이냐면은 요거의 원소 개수는 뭐야? 그리고 fx는 k 요걸 만족시키는 거잖아. 이거 방정식으로 봐도 되고 그래프로 봐도 되지. 그래프가 낫겠지. 그럼 뭐겠어? y는 fx랑 y는 k랑 원소 개수는 뭐가 되겠어? 방정식으로 얘기하면 해의 개수잖아. 그래프로 얘기하면 뭐가 돼? 교점의 개수거든. 그래서 y는 fx랑 y는 k를 봤을 때 얘네의 교점의 개수가 몇 개가 돼야 돼? 3 이상이 되게끔 하는 k의 최소값이 3분의 8이라는 거야. 그럼 이거는 접할 때겠지 아마. 그럼 4차 함수를 어떻게 그릴 수 있을 거냐면은 대충 이거 모르겠어 일단 나도. 4차 함수 개형이 대충 뭐 이렇게 된다고 쳐봐. 괜찮아요? 그럼 뭐 대충 이게 3개가 되려면은 아마 여기 아니겠어? 여기. 그죠? 여기서부터 3개일 거 아니야. 여기의 최소값이 여기 값이 3분의 8이다. 이런 얘기 하는 거지. 다른 개형일 수도 있고 이런 개형일 수도 있지. 맞아? 3중근 되는 개형은 아니겠지. 맞아요? 아니면 뭐 대칭일 수도 있어. 대칭. 일단 근데 이 정도로 두자고. 자, 근데 지금 가조건을 보잖아. 가조건을 보면 f'a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걸 만족시키는 게 이거든. 근데 일단 f'x가 3차 함수인데 지금 fx가 아무리 해도 3중근 닿는 개형은 될 수가 없잖아. 맞지? 그러니까 f'x 얘의 도함수는 내가 그림 그릴 데가 없어서 이거 좀 지우고 볼게. f'x 얘의 도함수는 무조건 일단 서로 다른 세시경을 갖기는 해야 될 거야. 맞지? 괜찮아? 근데 요 지점이 뭐라는 거예요? 이가 돼야 되겠지. 맞아요? 그래서 얘가 y는 f'x. 근데 요 2라는 요 지점은 뭐가 돼? 뭘 갖는 지점이야? 맞불이니까 이 4차 함수가 마지막으로 극속값 갖는 지점일 거거든. 그치? 그래서 요 지점이 2다 아니면 뭐 요 지점이 2다 이런 힌트를 주는 거예요. 괜찮아요? 여기서는 아마 이게 y는 3분의 8일 거고. 근데 이제 보면은 f0은 0이어야 되고요. f'1은 0이래. f'1도 0이래. 자, 지금 보니까 f0은 0이라고 하고 f'1도 0이 돼야 돼. 그치? f0은 0이래. 그럼 0이 대충 어디에 있어야 되겠어? 0이 대충 여기가 y 이 개형에서는 얘가 y는 3분의 8이잖아. 그러면 y는 0이랑도 교점을 가져야 되니까 대충 여기가 y는 0이다 이렇게 내가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거든. 맞아? 괜찮아요? 그럼 요 두 지점 중 하나가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되겠지. 맞니? 0이 돼야 될 거야. 그러면 쌤이 만약에 얘가 0이 된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 요 지점이. 괜찮아요? 그럼 요 지점이 0이 된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이거는 뭐가 되겠? 요 지점은 뭐가 되겠어? 이제 f'1이 이번에 또 0이 돼야 되잖아. 맞아? 그럼 아마 여기가 프라임 1이 얘가 되거나 아니면은 프라임 1이 무조건 뭐가 돼야 돼? 얘가 되겠지. 맞아요? 그리고 아니면은 0을 0이라고 하면은 맞아? 0이라고 하면은 프라임 1이 무조건 뭐가 돼야 돼? 여기가 될 수밖에 없을 거야. 맞아? 근데 이거는
우리가 그래프 개념에서 사실 여기서 더 따질 수 있는 게 있어 없어? 없거든. 사실 여기서 더 의미하는 바가 없어. 이걸로 뭔가 알아봐야 그래프 개념을 더 확정 지을 수가 있어 없어? 없거든. 그럼 여기서 더 뭔가 체크할 게 없어요. 모순이 안 일어나는 건 확인했잖아. 아 그럼 뭐 하면 돼? 그냥 계산만 하면 되는 거야. 뭐 어떻게 하냐? 여기에는 y는 3분의 8이랑 교점을 갖는 요 지점을 쌤이 각각 a, b라고 한번 이렇게 둬볼게. 그러면은 fx에서 3분의 8을 빼가지고 내가 뭘 작성할 수 있어? 빼남수를 작성할 수 있잖아. 차의 함수를. 그지? 최고차는 계속 얘 1이거든. 그럼 어떻게 돼? 여기가 2에서 접하니까 x-2의 제곱 하고 난 다음에 x-a, x-b다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괜찮아? 그래서 나머지 대입해서 계산하면 되지. 괜찮니? 근데 보시면 되겠죠. 그래가지고 이것도 이제 비슷하게 한번 해보면 될 거고. 맞아? 근데 이거는 요 개형은 모순이 일어나요. 요 개형은 왜 모순이 일어나겠어? y는 0이 0일 거잖아. 그러면 맞지? 그러면은 f0이 0이어야 되니까 여기가 무조건 0일 수밖에 없거든. 왜 교점이 요 두 개 생기는데 요거는 이제 크잖아. 그럼 여기가 0이 되는데 0과 2 사이에서 프라임 1이 0이 돼야 돼. 0이 될 수가 없지. 이거 그냥 안 되는 거야. 대답이 뭐밖에 없어? 이거밖에 없다. 그래서 이걸로 계산하면 되지. 그치? 지금 몇 분이냐? 시간? 아니 저 시계가 맛이 갔네. 8시 2분이야? 어떻게 하시는지 알겠죠? 됐고 45번도 한번 좀 같이 볼게요. 오늘 좀 하는 문제들이 좀 다 중요한 문제들이 많아서 왜냐면은 앞에서들도 당연히 중요한데 여기에서 이제 좀 고난도 문항들이 조금 나오거든요. 요 단원에서 다루는 것들이 좀 중요한 게 많아. 좀 난이도 있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 많지. 잘해야 돼. 자, 왜 45번을 한번 같이 보면 45번은 뭐라 되어 있냐? 함수 fx가 이번에 2분의 1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9 x의 제곱 플러스 10x래. 그랬을 때 x에 대한 방정식 fx 더하기 절대값 fx 더하기 x 받고 는 6x 더하기 k래요. 그랬을 때 얘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뭐가 되겠냐면은 k가 4개가 되도록 하는 모든 정수 k의 값의 합을 구하래. 그죠? 자 그럼 요건 어떻게 하냐? 일단 여기서 보면은 요 절대값이 좀 마음에 안 들지. 그죠? 그럼 절대값이 있으면 일단 절대값을 벗기면 돼. 알겠니? 그럼 어떻게 벗겨? 얘가 는 0 되는 지점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fx 플러스 x 요거부터 내가 먼저 한번 계산을 하는 거야. 그럼 요거는 마이너스 2분의 아니고 마이너스가 아니라 2분의 1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9 x의 제곱 플러스 11x다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요거를 내가 x로 묶어서 보잖아. 아니 뭐 2분의 1 x로 묶어서 보잖아. 묶어서 볼 수 있으니까 묶어서 보면은 이게 x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11 이렇게 되거든. 맞아요? 그럼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얘는 그럼 어떻게 되겠어? 보면은 아니 플러스 11이 아니라 플러스 21이지 22지. 이건 어떻게 되겠어? 얘가 여기서는 얘가 근을 가져간 거죠. 안 갔거나 허근을 가져. 허근 실근이 없어. 그래서 얘가 실질적으로 근으로 갖는 거는 x는 0이고 하나밖에 없다 이 말이야. 맞아? 그럼 내가 그렇게 보일 게 뭐냐면 그럼 x는 0을 이제 근으로 갔는데 그럼 내가 뭐랑 뭘 본 거야? fx 플러스 x면은
fx 플러스 x면은 요거는 어떤 함수를 본 거냐면은 fx에서 마이너스 x를 뺀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거든. 그지? 그럼 fx가 얘가 만약에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라고 하면은 마이너스 x가 이렇게 그려져가지고 요 지점이 는 0이다 정도로 이제 우리가 해석이 가능해. 맞아? 그래서 x가 0보다 작을 때는 x가 0보다 작을 때는 fx 플러스 x가 어떻겠어? fx에서 마이너스 x 되면 어떻겠어? 음수겠지. 그래서 x가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붙어서 나갈 거고요. 괜찮아?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가면은 좌변이 뭐가 되겠어요? 결국 마이너스 x가 남을 거야. 그래서 는 x 플러스 k가 이렇게 될 거고요. 괜찮아? 그 다음에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어떻겠어? 이때는 이제 fx가 더 크잖아. 마이너스 x보다. 그럼 이때는 그대로 나가겠지. 그죠? 그럼 이때는 이제 EFX 플러스 x는 6x 플러스 k다 라고 우리가 쓸 수 있겠지. 괜찮아? 되시겠죠? 맞지? 그럼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돼 있을 때 뭔가 혼란스럽지? 그쵸? 뭔가 여러 개가 섞여져 있잖아. 6x 플러스 k 이렇게 돼 있기도 하지만 그럼 나 같으면 어떻게 할 거냐면 내가 아까도 뭐라고 했어? 곡선과 뭔가 맞지? 그래프 사이에 교점을 보겠다라고 하면은 곡선과 직선으로 두면 좋다고 했잖아. 근데 직선도 상수함수와 일차함수가 있는데 상수함수로 두면 제일 좋다고 했지.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x가 0보다 작을 때 요때의 함수를 우변에 k만 남겨도 다 옮기는 거야. 0보다 작을 때도 그렇고 클 때 작을 때 모두. 그래서 마이너스 7x는 k. 그 다음에 요거 옮기면은 요거는 EFX 마이너스 5x는 k다 가 되는 거지. 그죠? 요거 이해가 가니? 그래서 이제 0보다 작을 때는 요거 그리고 요거 0보다 클 때는 요거 그려서 y는 k랑 비교하면 돼. 그럼 쉽지. 마이너스 7x는 알잖아. 어떻게 그려질지. 그럼 요것만 잘 그리면 돼. 그럼 쌤이 요거를 gx라고 한번 해볼게. 되겠어? 기본 따라오겠어? 그러면은 여기는 gx라는 함수는 efx 마이너스 5x 계산하면 두 배 하면 어떻게 돼? x의 세제곱 마이너스 9x의 제곱. 두 배 하면 플러스 20x고 5x 빼면 플러스 15x. 맞지? 그럼 요거 또 뭐 근 갖는 지점 x로 묶으면 묶이긴 하는데 그 안에서 또 인수분해가 안 되잖아. 그럼 극대극소 파악이 안 되니까 미분해 볼게요. 자, 그럼 이걸 g'x는 뭐가 된다? g'x는 3x의 제곱 마이너스 18x 플러스 15다 이렇게 되고요. 요거 3으로 묶어주면은 x의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5다가 되거든. 그지? 아하, 그럼 1과 5에서 대충 뭐 극대요소가 파악이 되지. 그러면은 내가 1과 5에서 극대극소 갖는다는 게 얘가 파악이 되니까 반영을 해줄게. 그지? G1이 뭐야? 그럼 G1이 계산해보면 G1이 뭐가 돼? 1 빼기 9하면 마이너스 8이고 더하기 15 하면은 7이지. 그 다음 G5는 뭐가 되겠어? 이건 좀 값이 크겠네요. 125고 75잖아. 200이지. 200에서 45 곱하기 9하면 뭐냐? 45 곱하기 9가 뭐야? 25 곱하기 9지. 25 곱하기 9가 뭐야? 15의 제곱이니까 225겠네. 그죠? 그럼 뭐에서 뭐 빼면 되지? 200에서 225 빼면 되지. 맞죠? 이게 마이너스 25인데. 그럼 요걸 기반으로 해서 그려보자고. 그럼 여기가 이제 x는 0인데 x는 0을 기준으로 해서 한쪽은 마이너스 7x다 이렇게 되고요. 다른 한쪽은 0일 때 0인데 G1이 7이고 이때는 마이너스 25니까
대충 요런 느낌으로 그려지겠지.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그린 함수가 요 함수야. 지금 오른쪽에 있는 요 함수. 다 그린 게. 그죠? 그래서 내가 y는 k라 교점에 계속 찾는데 4개가 돼야 되잖아. 4개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여기서부터 여기 3개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올라가면 4개잖아. 하나, 둘, 셋, 넷. 그럼 어디까지? 여기 극대까지 이때까지. 극대 값이 몇이야? 7이죠. 여기 0이니까 k가 어떻게 하면 돼? 0과 7 사이다. 이렇게 되겠네. 그죠? 그래서 1에서부터 6까지 쭉 다 더해주면 답이 나오겠네요. 되겠어요? 오케이. 그다음 마지막으로 47번 볼게요. 47번. 요까지 하고 좀 쉴게. 요까지는 좀 중요해가지고 47번도 그래도 좀 중요한 문제거든. 자, 47번 한번 같이 보시면은 지금 47번은 그냥 3차 함수 fx라고 하잖아. 그치? 근데 가족권을 보면은 얘가 fx는 0에 서로 다른 실근이 몇 개? 실근이 2개예요. 그죠? 실근이 2개래. 그럼 자 얘들아, 그럼 이거 우리가 그래프의 관점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얘가 어떤 개형이겠어? x축에서 접하는 개형이겠죠. 맞아? 근데 얘가 최고차항의 개수가 무엇인지 주지 않았기 때문에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른다고. 그럼 될 수 있는 개형이 이렇게 한 개, 이렇게 한 개, 그리고 이렇게 해서 총 4가지 개형이 나올 수가 있어. 맞니? 이건 깔고 가야 돼. 최고차항 개수 양수인 경우랑 음수인 경우. 맞아요? 그래서 얘네를 요 지점을 각각 쌤이 알파, 베타라고 한번 해볼게요. 여기 알파고 여기 베타 이런 느낌으로. 되겠어? 다른 애들도 다 알파, 베타 순서는 똑같아. 알파, 베타. 그렇다고 쳐볼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랬을 때 이제 나조건을 보자. 나조건에서 방정식 fx-fx는 0. 얘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3이다라고 하잖아. 근데 밑에 이제 f1은 4고 프라임 1은 1이고 프라임 0이 1보다 크다 이런 게 주어져 있는데 얘의 실근의 개수가 몇 개야? 3개. 그럼 이거 어떻게 해석하냐? 내가 이거 아까 합성함수 보는 거 이야기했지. 어떻게 보라고? 겉함수와 속함수로 쪼개서 보라고. 맞아요? 지금 겉함수가 뭐야? 겉함수 여기는 f거든. 맞아? 겉함수가 그래서 겉함수 후보가 이렇게 쭉 있는데 어쨌든 2개가지잖아. 그럼 겉함수가 늘명되는 지점이 뭐야? 알파 베타라고. 알지? 그래서 여기 안에 있는 속함수 x-fx가 어떠면 돼? 겉함수 근 닿는 지점이 되게끔 하는 x 요거 구하면 되는 거지. 맞아? 그럼 여기 3개면 되는 거거든. 그럼 요거를 내가 다시 쓴다 라고 하면은 봐봐, 요 x-fx는 알파다 혹은 베타다 라고 했을 때 요거 만족시키는 x가 3개라는 거잖아. 아니? 그럼 봐봐, 그럼 이렇게 돼 있을 때 이제 이거 방정식 일단 당연히 못 풀잖아. 맞지? 당연히 못 풀고, 두 번째 우리가 fx는 알고 있어. 얘네가 다 이제 fx인데 이 상태로 선생님이 한쪽을 상수로 두는 게 좋다고 했으니까 x-fx 그대로 두고 y는 알파, y는 베타 이렇게 해서 보자 라고 하면 이것도 힘들어지겠지. 왜 그래? x-fx는 우리가 구체적인 개형을 몰라. fx는 접하는 거 알거든? 근데 x-fx는 뭔가 좀 애매하지. 그래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잖아.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하냐, fx의 정확한 개형을 알고 있으니까 뭐 하나도 압축이 안 되더라도 이 후보군을 알고 있잖아. 알고 있으니까 요거를 바꾸는 거야. 어떻게 바꿔? fx는 x-알파, x-베타
이런 형태로 식을 변형을 하는 거지. 되겠어? 그래서 y는 fx랑 뭐? y는 x-알파, y는 x-베타. 얘네의 무엇이? 교점의 개수가 몇 개가 되게끔? 세 개가 되게끔 세팅을 하면 되는 거지. 이제 그런 걸 찾으면 돼. 오케이? 그래서 내가 이제 교점 한번 해볼 건데, 한번 봐봐. 이게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인 경우 있잖아. 양수인 경우에는 내가 x-베타, 여기 이렇게 있으면 내가 이렇게도 그릴 수 있고 저렇게도 그릴 수 있는데 어쨌든 교점의 개수가 3개가 되려면 어쨌든 여기서는 최대한 접으면 좋겠잖아. 뭐 접한다고 쳐봐. 그럼 2개거든. 여기는 어떻게 됐든 간에 한 개보다 무조건 더 나와. 맞지? 그러면 첫 번째 이 개형은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지. 안 돼. 근데 얘도 잘 생각해보면은 쌤이 여기 알파라 두고 여기 베타라 두잖아. 그럼 여기서 내가 그러면은 어떻게 막 움직여봐도 여기가 살짝 이렇게 볼록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맞지? 무조건 3개가 돼. 여기가 3개가 돼버리면은 여기서 무조건 적어도 뭐 2개 나오잖아. 맞지? 그럼 저쪽에서 3개, 5개 된다는 거 안 되겠죠? 나가. 그럼 이번에 요거 같은 거. 요거 어떻게 하면 되겠어? x-알파, x-베타를 이렇게 잡고 x-알파를 이렇게 잡으면 되겠네. 그치? 그리고 요게 형 어때? 요것도 여기 알파고 여기 베타면은 x-알파? x-베타 여기 이렇게 접하게끔 잡으면은 세야 되지. 교점의 개수가. 그래서 이렇게 1개, 2개, 3개. 여기서도 이렇게 1개, 2개, 3개. 이렇게 된다. 요 밑에 있는 거는. 맞지? 그럼 둘 중에서도 이건 일단 최고차의 개수가 음수인 개형인데 둘 중에서도 이제 한 개로 압축이 될 거거든. 압축이 되는 게 뭘로 인해서 압축이 되겠죠? 여기서 함수값에 대한 정보를 줬지. 함수값. 뭐라고 줬어? F1은 뭐다? 4고 지금 프라임 1은 1이라고 했어. 맞죠? 그럼 F1이 4고 프라임 1이 1인데 봐봐. 근데 요 밑에 있는 개형을 보면은 밑에 있는 개형을 보면은 여기서 기울기가 이 3차 함수의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가 될 수 있는 부분은 딱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거든. 맞지? 그러면 만약에 프라임 1이 존재한다라고 하면은 요 사이에서 존재해야 된단 말이야. 1이 뭔가 여기 사이에 있을 거야 분명히. 근데 지금 함수값이 뭐래? 4래. 양수잖아. 근데 요 부분은 x축 아래에 있지. 맞아요? 요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될 거라고. 그래서 요것도 탈락. 괜찮아? 그래서 되는 게 뭐밖에 없어요? 요거밖에 안 된다. 여기 요 옆에다 다시 볼게. 이제 되는 개형이 이거밖에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서 이렇게 잡고 그리고 또 이렇게 잡잖아. 그러면은 지금 프라임 1이 1이고 F1이 4라고 했으니까 요 지점이 이제 X좌표로 뭐가 되겠어? 1이 되겠지. 요 값 지금 몇 콤마 몇이에요? 1,4잖아. 맞아요? 요게 1,4면은 기울기가 1인 걸 아니까 요 직선의 방정식이 얘는 y는 뭐가 되는 거야? x 플러스 3이 된다고. 맞지? 그럼 여기가 이제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우리가 궁금한 게 뭐야? fx 구해야 되거든? fx 구하려면은 요 지점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알면 좋겠는데 얘들아 근데 지금 우리가 요게 지금 차이 함수잖아. 차이 함수 쓸 수 있지. 만나니까. 그러면 내가 fx에서 뭘 빼? 요 직선을 빼는 거야. x 플러스 3. 빼면 어떻게 되겠어? 1에서 접하고 마이너스 3에서는 뚫고 지나가지. 그럼 최고차항에서 뭔지 모르니까 p라고 두고 x 마이너스 1의 제곱 x 플러스 3이다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어. 괜찮아요? 근데 우리가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은 세실근의 합으로 구할 수 있거든. 전에 했던 거 기억나니? 여기 지금 직선 3차 함수가 직선이 만나는 세 교점의 합은 그냥 fx랑 x축이랑 만나는 세 교점의 합이랑 내가 똑같다고 저번에 이야기했죠. 여기 중근이니까 여기 두 개 치면은 1 더하기 1 하고 요거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거든. 맞아?
그럼 요 지점은 내가 뭔지 모르니까 별이라고 하면은 요거는 뭐랑 같아야 돼? 마이너스 3 여기 중근이지. x축 입장에서. 그럼 얘는 마이너스 3 하고 더하기 별이다. 이렇게 돼야 되거든. 그럼 이게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럼 별이 뭐가 돼야 되겠어? 5가 돼야 되겠죠. 요 지점이 이제 5라는 걸 알 수가 있어. 기억나죠? 저번에 했던 거? 그럼 우리가 이렇게 쓰잖아. 그럼 이제 여기다가 이제 뭘 대입해? 양변에 x가 5를 대입하는 거야. 그럼 p를 구할 수 있겠지. 그래서 x는 5를 그대로 대입을 하면은 요건 0 되고 요거 마이너스 8 되고 then p 곱하기 요건 뭐가 돼요? 16이고 8이니까 16 곱하기 8 이렇게 되거든. 그럼 p가 뭐가 되는 거야? 얘가 마이너스 16분의 2다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어. 그지? 그래서 나머지는 대입해서 구하면 되겠죠. 괜찮니? fx 구했으니까 나머지 대입하면 되지. f0 대입하면 되잖아. 그래서 요것도 어떻게 하는데? 요것도 조금 난이도가 있거든. 그 당시에 좀 정답률도 별로 안 높았던 몇 프로였지? 한 4, 5% 됐을까요? 이게 그거보다 높았나? 어쨌든 그게 한 자릿수였어요. 이것도 정답률이. 그래서 요건 어떻게 하는데? 합성함수였잖아요. 일단 첫 번째로. 맞아? 일단 가속건으로 접하는 경우인 거 아는 건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 근데 나조건 요거 해석하는 게 사실 핵심이었지. 나조건을 해석을 할 때 어떻게 한다? 한쪽을 상수함수로 두는 게 사실 제일 스탠다드긴 한데 그게 힘든 경우들이 있다고. 그렇게 보면 어쨌든 우리가 한쪽을 문자로 두고 한쪽을 가급적이면 숫자로 두는 게 둘 다 보기 편하려고 그러는 거란 말이야. 맞아? 근데 이렇게 한쪽을 상수로 뒀을 때 좌변에 있는 함수를 우리가 만약에 보기 힘들다라고 하면 직선을 꼭 바꿔도 돼. 가급적이면 상수함수가 좋지만 꼭 그걸 고집할 필요는 없는 거거든. 그지? 그래서 이렇게 두고 그리고 나머지 계산이고 그 다음에 중간에 이제 이거 계산할 때는 어떻게 하면 돼? 요거 3차 함수와 직선의 교점의 x좌표 합은 뭐랑 같대? 3차 함수 세제곱의 합이랑 같다. 요것도 체크해서 하는 거 기억해두면 좋겠죠. 알겠지?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쉽시다.